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고위원 강덕구입니다. 저는 최고위원 입장은 아니고요. 오늘은 국회의원 입장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관련 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자마자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심정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제 옆에 계신 부인 되시는 백종화 여사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무죄를 믿는 모든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마음의 분통이 터졌는데 이분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참 답답하고 허탈하고 한편으로는 열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배심원 7대0 만장일치 무죄 판단입니다. 직권남용 7대0 만장일치 무죄 판결입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까지 내려졌습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술파티 위증 혐의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술 반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교도관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동료 재소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접견 녹취록,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으로도 술 반입 정황은 거듭 확인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비겁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술 반입 정황을 확인한 서울고검 TF 감찰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당하면 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까? 법원은 검찰의 비겁함에 눈감아줬습니다.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법원의 유죄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3명의 무죄 의견, 그것은 결코 그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항소심에서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무죄입니다.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무죄가 입증되고 가족 곁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낭독 전에 잠시 좀 재판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드린 기자회견문의 첩부되어 있는 재판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면요, 2주에 걸쳐서 총 열흘 동안 9시 반부터 늦게는 11시까지 하루 종일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이 모든 과정 배심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전에는 18차례에 걸친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만 해도 일반적인 형사재판보다 훨씬 더 길게 했고, 이 과정 속에서는 지난해 말에 있었던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건, 재판부 기피 사건 등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021년 피고인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이재명 후보 후원에 쪼개기 후원을 지시했다는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죄 기소에 배심원들께서 7대0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합법적인 대북 지원 사업을 허위의 것이라며 기소한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도 7대0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직권남용죄는 피고인을 공범으로 표시한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사건에서 함께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분리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향후 검찰의 분리기소를 언급하겠다는 법원의 의지 표명입니다. 따라서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공소를 제기한 해당 검사는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한 분리기소는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이른바 연어술 파티에 관한 검찰이 위증으로 기소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죄에 대해 술이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배심원 4대3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고, 재판부는 이 결과를 존중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르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이 판결 결과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재판부가 배심원의 다수결 판결에 따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참고만 하였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했고 무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울러 법률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결 의견을 냈는지도 의문입니다.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제공되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없습니다. 배심원들은 술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유죄 의견을 내야 하고 반대로 술이 제공되었다는 술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판단하면 무죄 의견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배심원 유죄 의견 7분의 4는 57%의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가 아닙니다. 원심 판결에는 체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리, 형사소송법상의 유죄 입증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57%의 유죄 의견을 이유로 유죄로 선고했지만 내용적으로 이화영은 무죄입니다. 또한 애초에 검찰의 잘못된 기소에 대해 이 사건 심판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라는 쟁점을 미리 확정짓지 못한 법률상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피고인인 이화영이 2024년 10월 2일 국회 청문회에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실에서 술을 제공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소는 그 자체로 부당합니다. 2023년 10월 2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전체 40여 분간의 진술에서 1. 공범 분리 규정 위반 2. 진술 회유 압박 3. 진술 세미나 4. 김성태에 대한 지나친 특혜 5. 외부 음식물 반입을 고발했고 그중 5번째 외부 음식물 중에 하나로 술을 들여왔다고 약 1분간 언급했습니다. 그 뒤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교동관들의 진술로 위 5가지 사항이 모두 증명되었고 다만 술은 생수병에 담겨 있었던 탓에 교동관들이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대법원은 위증죄의 허위 진술 판단에 관하여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 있어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위 진술 전체를 위증으로 기소했다면 외부 음식물 중 술 하나가 불분명한 것으로 위증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화영의 5가지 고발 가운데 술 하나만을 떼어내어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5가지 내용을 증언하였고 술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모두가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에서 기소된 술에 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배심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사소송법이 기소 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사가 기소한 것만 판단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는 삼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배심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위증이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된 증언을 말하는데 이화영 피고인은 거짓말 탐지기조차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결과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과연 기억에 반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술이 없었다고 진술한 증인들, 즉 박상용, 김성태, 방용철, 박상웅, 설주환 등이 박상용 검사의 위법행위를 덮어줘야 할 공동의 이익이 있다는 사유로 변호인단은 대북송금 사건에서
그들의 커넥션을 변론에서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본건과 무관하다고 반발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평의 과정에서 제외 대상으로 지목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에는 대북송금 사건을 전제사실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증거를 엄격하게 규율하며 변호인의 변론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검찰 측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탄핵하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형식적 오류가 배심원들의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 접견 녹취록에 의하면 2023년 5월 17일 아침에 김성태가 부하 직원에게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결전의 날이야. 소주라도 한 잔 먹고 가서 이야기하면 편할 텐데 물 있잖아. 석수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해. 라고 말하며 생수병에 소주를 넣어 들어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6시 34분에 360ml 소주 3병과 500ml 생수 3병이 수원지검 맞은편 이마트 24에서 쌍방울 법인카드로 구매되고 3분 뒤인 6시 37분에 소주 1병이 추가로 구매되었습니다. 500ml 생수 3병을 다 채우려면 360ml 소주 4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쌍방울 임원 박상웅이 오후 6시 32분에 수원지검을 나와 다시 6시 41분에 들어간 출입 기록은 박상웅이 소주로 병가리한 생수병을 들고 수원지검을 다시 들어갔다는 정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술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배심원 중 4명이 판단했다는 것은 피고인이 술 반입 사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입증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 반입 사실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유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론을 제기하는 주체도 박상용이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입니다. 그럼에도 배심원들이 술 반입이 입증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덕우 변호사입니다. 법무부가 조기에 이런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음에도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는 등 우유부단한 태도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공업 태스크포스 TF는 2026년 5월 5일 검찰청에 술이 반입됐다라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재판 이전에 이러한 보고를 기초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만약 검찰과 법무부가 그러한 직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배심원들이 술이 없었다는 박상용 검사의 주장을 탈핵했을 것입니다. 법무부는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민간인인 한 개인에 불과한 이화영 피고인에게 검사의 위법 사실을 증명하도록 떠넘긴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술파티 위증에 관한 판결에 구애됨이 없이 박상용 검사의 진술 세미나 정황을 낱낱이 밝혀서 발표하고 엄한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당시 증언 전체를 심판 대상으로 고려해서 진술이 허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요구하고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진실했다는 판결을 얻어낼 것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판결 그리고 공소권 남용의 인정을 바탕으로 직권남용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으로써 대북송금 사건 등이 조작 기소임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인신구속을 조속히 중지해야 합니다.
이제 곧 4년이 되어갑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석방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